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보면서 국내의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바이오 이슈로는 바이오 안에서도 AI 돌풍이 거셉니다. 그 부분까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와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성 대표와 강혜경 제약고문 모시고 논의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16개월째 좀 경기가 위축되는 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오늘부터 양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떠한 경제 성장률을 또 낼지도 궁금한데요. 그 중간에 있는 지금 한국의 투자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고 갈까요? 이제 미국의 테슬라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급등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따라서 동시에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 투자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지금 보면은 이제 AI 바이오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이 있을 거고, 비제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투자자분들은 다들 지금 AI나 바이오 이쪽에 다 지금 무게 중심을 가 계시는데, 지금 현재 녹색 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한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보면 녹색 선이 보면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인데, 이게 녹색 선이 뭐 2018년이나 2021년에는 약 65로 최고치였다가 지금 보면 한 48에서 이렇게 보면 녹색 선이 제조업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미국도 고금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금리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제조업이 2021년을 기점으로 쭉 빠졌다가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미국 다우케미칼은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하고 동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보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실적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돌아가면서도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먼저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 지수가 돌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돌아서냐를 보면은 뭐 흔히들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다우케미칼이, 근데 웨스트레이크는 사상 최고치로 가버렸고, 다우케미칼조차도 이런 제조업 지수를 바탕으로 싹 턴어라운드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우케미칼.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한국 롯데케미칼 자체가 좀 더 중국 쪽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다우케미칼이나 한국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이게 선행지표처럼 저는 제가 볼 때는 따라갈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보면서 턴어라운드 할 거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미국의 이제 물가 지수가 지금 이제 3.1%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왜 그러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먼저 선행적으로 반응하냐면은, 지금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9%에서 3.1%로 6%나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이제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5.5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반도체, 그다음에 AI 바이오 경기가 좀 좋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현재 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6월이나 이렇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푸른색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웨스트레이크는 먼저 선행적으로 반응하고, 미국의 다우케미칼도 바닥을 찍고 다지고 있다. 뭐 한국의 롯데케미칼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한국의 그런 화학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뭐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은 0.3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이 한 1.7 정도 나오는데,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제가 이렇게 돌아서는 국면에서는 1.7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그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4년 동안에 한 0.9% 정도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4.8%에서 3.9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중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중국의 기준금리인데,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까 이런 기대감이죠. 내릴 것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중국의 기준금리를
경기 부양을 위해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4년 동안에 0.25를 한꺼번에 내린 적은 지금밖에 없었어요. 네. 2월 20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은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고 두 번째 마지막 그림 보면은 중국의 상해나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2월 1일부터 바닥을 다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상해나 심천지수는 19% 11%씩 올랐다. 그리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글로벌 제조 특히 그 한국 제조 중국 제조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머징 쪽.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화학주에 대해서도 케미칼 주식에 대해서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4일 오늘입니다. 중국 양회의 시작하면서 경제 대책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 들었고요. 케미칼과 관련한 그 전략들도 챙겨봤습니다. 지금 AI 그 돌풍에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단 한 분야의 발전으로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바이오의 기술적 발전 위에 시대적인 흐름과 대변혁의 시대를 반영하는 AI 기술이 얹혀지면서 이제 그쪽의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좀 뻗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AI가 바이오 산업을 좀 어떻게 좀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바이오 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제약 바이오만을 의미를 많이 했는데요. IT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여기서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 바이오 기술이 접목되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의약뿐만이 아니라 식품, 뭐 농업, 에너지, 그리고 뭐 화학 분야까지 바이오 기술이 적용되고 여기에 AI가 적용되면서 바이오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전문가로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바이오의 혁명을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AI 기업,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이 CEO도 올해 열린 1월에 열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AI는 혁명을 이룰 것이고 이 올해가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게 생성형 AI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개발에 활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공학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콕 집어서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생성형 AI가 바이오에 접목이 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캐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인공지능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이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계속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AI가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 승인, 의약품으로 가는 과정, 그런 의료기기와 신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승인이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AI와 그 기계학습이죠. 이것이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만약에 그 의료용 그 기기, 디바이스에 허가가 돼서 승인이 된 게 600케이스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미 이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미 그 의약품으로서 이 팍스로비드를 통해서 AI가 그 신약 개발에 활용된 거를 우리는 벌써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있어서 벌써 활용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먼저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AI 진단에 좀 더 주목을 했다라면 올해부터는 AI 신약 개발 관련 기업에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GPU 회사로만 이제 생각하셨던 그 분들은 네. 바이오 기업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 클라라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유전체학 연구부터 신약 개발에 이르는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엔비디아의 클라라 서비스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유전체학부터 이 약물의 디스커버리부터 디벨롭먼트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 엔비디아 클라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올해 특히 1월에 열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엔비디아의 바이오 니모 이 서비스입니다. 바이오 니모는 신약 개발을 위한 아까 젠슨 황이 생성형 AI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생성형 AI를
가진 그런 플랫폼이 바이오니모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는 이 바이오니모를 뭐라고 하냐면 신약 개발을 위한 AI 공장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좀 되는 부분이죠. 아,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신약 개발 후보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건가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바이오니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1월에 계약을 체결한 암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암젠은 이 엔비디아의 클라우드하고 이 바이오니모로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하고 슈퍼컴퓨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여기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제약회사 입장, 바이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니모 모델 이 처리 속도가 최대 7배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비용이 어떻게 되냐? 7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이 엔비디아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개발에 사용하고 약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 절감에 있어서도 이런 엔비디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또 다른 이제 기능 이런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게 되면 딥셀의 레마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개념으로 이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장치 안에서 세포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전이해가는 이런 과정을 이 장치 안에서 모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AI는 바이오 혁명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까지 AI 진단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면 이제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는 바이오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자, 이제 단순히 한 산업으로 규정할 수 없는 지금 콜라보의 시대로 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AI 공장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 엔비디아의 클라라까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와 지금 바이오 산업의 지금 콜라보 상황에서 AI가 조금은 주가가 좀 더 먼저 나가고 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제약도 뭐 일라엘리나 등등의 상승 흐름이 뚜렷합니다만 전략적인 면에서 좀 세워주신다면 지금 어떤 전략이 가장 필요할까요? 예, 이제 앞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AI를 활용한 진단 관련한 개발하는 기업보다는 이제는 조금 신약을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을 좀 관심을 두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AI를 활용해서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이제 기업을 이제 보게 되면은 AI 개발을 하는 엔비디아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일라이 릴리 그리고 암젠, 에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메드트로닉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개씩 이제 좀 간단하게 그 기업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라이 릴리는 100개 이상의 AI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암젠을 말씀을 드렸지만 암젠은 그 전에도 유전학 관련한 이런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거를 지금 엔비디아의 기술과 같이 녹여서 더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에브비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빅파마 몇 가지를 언급을 해드리지만 대부분의 빅파마는 임상 그 신약을 개발하는 아주 초기 단계부터 신약을 개발하고 그 이후까지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모든 것에 AI가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쪽에서 피부 질환이나 관절염, 파킨슨병 이런 데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메드트로닉, 의료기기죠.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 용종에 대한 위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 용종에 대한 거를 이렇게 찾아내시게 되죠. 네. 근데 이거를 AI를 학습을 시켜서 의사분도 이렇게 확인을 하지만 AI도 같이 막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해서 용종을 발견하는데 이런 기술이 도입됐고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쓰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럼 AI 기업들은 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신약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텐데
과연 이 두 개의 이 기업이 어떻게 같이 상생을 하는 걸까?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플랫폼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 아니면은 거기서 추려서 오픈 소스로 개발한 플랫폼, 그럼 아니면 파트너사가 개발한 플랫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기업들은 AI 기업이 자신의 이제 이런 독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같이 협업을 하면서도 통제하는 그런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과 AI 기업을 놓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AI 기업이 바이오 기업 살 수도 있고요. M&A 할 수도 있고요. 바이오 기업이 AI 기업이 바이오 기업, 이렇게 서로가 교차하는 이런 M&A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슈의 제넨틱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메드트로닉의 사용,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AI의 그런 바이오 혁명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와 바이오의 콜라보에 좀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저희 글로벌 식스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